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오프라인 세미나로 인해서 영상을 한 이틀 정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HLB도 특이사항이 몇 가지 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HLB의 향후 어떤 전망, 그 다음에 그 전망이 사실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HLB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의 윤곽은 이제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월도 오늘 24일이면은 실질적으로 2025년도 몇 거래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곧 뭔가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수급도 한번 같이 봐드리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또 특이사항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크게 공감은 못 하시겠지만 미리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내용을 함께 미리 짚어드리면서 2026년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뭐 간간히 나오는 기사에서도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헤드라인을 조금 또 애매하게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FDA 문턱에서 죄차 좌절, 이거 지금 넣었다가 좌절된 것 마냥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죠? 어쨌든 삼수 도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맨 아래 이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항서제약과 협의를 해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병용요법 FDA 승인 절차를 다시 밟을 방침이다. 신약 허가 신청 시점은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된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FDA 재심사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다.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느냐,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1월 정도에 재신청을 넣고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몇 월? 3월에서 4월 정도에 최종적인 승인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일단은 시장에서 갖고 있다. 근데 뭐 클래스 2로 분류가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6개월로 질질 끌려서 실패를 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뒤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까지도 감안을 하더라도 클래스 2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LB는 어쨌든 이번 도전 자체가 그냥 중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리고 HLB를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의식했을까요?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창구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로 당장에 무언가를 의미 부여를 하기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만,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일정의 윤곽만 보고서 매수를 지금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환율 관련된 정책들, 이런 걸로 코스닥 시장에 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특히 기관들의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내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또 어떤 종목을 사겠느냐, 그 다음에 기관들 입장에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부클로징, 결국에 1년 최종적인 실적 마감, 그들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4분기, 하반기, 연말 등등 모든 성과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클로징 시즌이 왔고, 이 부클로징 시즌하고 사실 맞물리는 게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건데,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기준이 50억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거는 올해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좀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어쨌든 기관 금투 쪽에서 HLB를 좀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이렇게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급, 요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12월 다 갔고 어차피 1월 달에 우리는 또 좋은 내용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1월 달에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12월 현재 지금 가장 저렴할 때 매수를 해두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HLB를 내년 1월 달에 뭔가 좋은 움직임을 기대한다면 그러면 지금 사두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은 이미 HLB를 어느 정도 보유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중이 막 30%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많은 비중을 이미 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HLB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거나, 이거는 저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HLB도 여러 종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니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HLB를 매수했다더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밥 먹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근거도 없잖아요. 하물며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식은 주식의 관점대로만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거다. 자꾸 이런저런 외부에서 떠드는 내용들로 인해서 HLB에 가스라이팅이 당하면 안 된다.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HLB를 왜 매수했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몇 분들께 여쭤봤더니 이런저런 다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종목은 종목 자체로만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어쨌든 기관 쪽, 특히 금투 쪽의 매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거는 하락할 때 모아가겠다라는 성향인 건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때문에 이렇게 모아가는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월을 기대하면서 12월 저렴할 때 사두려고 하는 그런 수급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호재라면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코스피도 밸류어 프로그래밍이 뭐니 해서 일본을 따라가지고 코스피를 결국에 끌어올려야 된다. 저 PBR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피를 실제로 우리가 4,000대까지 지금 올려놨어요. 정부에서. 그쵸? 그러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랑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괴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이 너무 못 따라간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윤곽은 다 나왔고 다음 달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 거기다가 코스닥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자금을 어느 정도는 유치를 시키고 묶어두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환율을 잡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 오면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는 전략 이게 두 가지를 노린 거거든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풍부하게 공급을 해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 예탁금이 81조 정도가 되거든요. 신용도 27에서 28조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장에 몰려 있는데 집 나갔던 해외 투자하는 개미들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달러의 강세를 1달러 시켜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화의 강세로 다시 상황을 바꿔주고 돌려준다면 충분히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특히 코스닥 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면 코스닥의 대장은 뭐예요? 당연히 바이오고 HLB가 이제 1월 달에 내용만 딱 나와주면 HLB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도 HLB가 바닥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HLB는 아마 포장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포장과 가스라이팅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내용이 좋아서. 그러면 이제 재신청 넣었다 혹은 재신청 언제 하겠다라는 윤곽만 1월 달에 딱 드러났다. 그걸로 장대양봉 뽑았다. 아 이거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상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수급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금리 인하 베이스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데 81조, 27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집 나갔던 해외 자금도 달러가 다시 원화로 바뀌어가지고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뭘 사야 될까? 탐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은 종목들 가지고 보통 탐색을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그냥 대중적인 종목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많이 오른 종목들, 상승이 큰 종목들에서 보통 이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가를 우리가 보통 탐색을 하거든요. 재료가 연속성이 있느냐, 연속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냐, 섹터냐, 이걸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데 HLB가 1월 달에 약속대로 어느 정도 장대 양봉만 뽑아주면서 스토리를 조금만 풍겨준다면 HLB를 몰랐던 시장 참여자들도 HLB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몇 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매수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죠. 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거 유동성 베이스 바이오가 무조건 1순위. 이번 주를 포함해서 최근에 조금 바이오가 조용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바이오만 조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조용한데 다음 달로 넘어가서 연말에 이슈를 해소하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유동성 파티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럼 또다시 바이오. 근데 바이오가 수급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 재료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1월부터 빠른 급등들이 줄줄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A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을 때 후발주로 갈 수 있는 B와 C 요 라인들을 구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그때 딱딱 상황에 맞게끔 어떤 거 보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죠. 1번 종목 에임드바이오, 2번 종목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당일에 급등을 했을 때 제가 다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최대 10개까지만 제공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뻔한 구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꼭 좀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문자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가 HLB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딱 떴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과 재료를 빠르게 분석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터졌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HLB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급등을 하기 때문에 꼭 붙들고 계십시오. 매도했다가 다시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물려 있었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가시고 이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등등,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러분들 이 정도의 문자 사이즈로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너무 복잡하면 또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바이오 주요 종목들, 바이오 픽도 제가 한번 몇 개 종목들 10개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HLB 특이사항도 같이 체크를 다 해드릴 거니까 구독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제가 한 30페이지 가까이 되는 PPT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좋은 정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또 교육을 좀 시켜드렸는데, 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좀 그래도 하이라이트라고 짚어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이다. 2026년 내년 11월 3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중간선거라는 게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그러면 11월부터 우리가 선반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에도 그랬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 6개월 전부터는요 시장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현직 대통령 당이 승리한 사례가 역사상 3번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이 어디예요? 미국 기준으로 공화당이죠.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그냥 역사적인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장은 이제 현재까지 공화당이 쌓아왔던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금리 상태, 물가, 주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반대, 특히 민주당에서 부정을 하면서 또 트럼프를 이겨먹으려고 열심히 또 물고 뜯고 하겠죠. 주식시장은 그 싸움을 보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거고요. 경제적으로 혹은 물가 같은 것들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관세 그렇게 때려먹이더니 결국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물고 뜯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결국에 트집 잡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밀고 나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제로 성공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제 미국 GDP 성장률도 4.3%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결국에 강한 소비가 견인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인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은요, 자산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은 현재 너네 정권 때문이야, 니네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주가가 폭락하니까 지금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 얼른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경제 지표와 매크로 경제 상태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금리, 저유가, 저물가, 고주가, 그리고 강달러, 이런 밸런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물고 뜯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4번째 승리하는 당을 가진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고 뜯고를 6개월 전부터 시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피로도 없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남은 기간은 제가 봤을 때 6개월이다. 6개월 이후는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험난한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하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릴 건데요? 제로 베이스가 가능할까요? 제로까지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멈춘단 말이죠. 금리 인하가 언젠가 멈추기 시작을 할 거고, 시장에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돈을 다시 흡수할 거란 말이죠. 그때 되면은 대부분의 자산 가격들이 폭락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기 시작을 하면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지났을 시점, 내년 말, 그 후년 초, 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면 남은 시간은 또 6개월이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왜? 내년 말쯤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치고 올라가는 게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딱 6개월 남았다라는 게 현실적인 계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대로 빨리 다듬고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나 시황적으로 봤을 때도 6개월, 아까 보여드렸던 HLB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 2개월에서 6개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HLB는 어쨌든 이번 삼수 도전에서 딱 돼야 돼. 안 되면 그냥 다 끝나는 거고 사실 거의 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전이라고 보는 게 맞고, 보통 삼수 도전은요, 업계에서 관련 기업들도 업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마지막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끌고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데이터는 다 좋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다 이제 해소가 됐고 FDA 국장도 새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승부를 걸어볼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HLB는 그냥 하나의 종목으로만 판단을 하시고요. HLB도 제가 리포트 다 보내드렸지만 메인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할 만큼 가지고 있는 재료나 임팩트는 분명히 크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HLB에 매몰되어 있지는 마셔라. 이거 아니어도 수익 낼 거 많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25일 성탄절이니까 내일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르면 금요일부터, 조금 늦어도 다음 주 월, 화, 왜냐면 대주주 양도세 영향이 크진 않지만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다음 주 들어가가지고 뭘 할 거냐? 1월을 대비해야죠.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오늘 뭐 호재가 있기도 했었던 일동제약이라든지 앞타바이오, 알지노믹스 최근에 신규 상장했죠. 그 다음에 매드팩토, 온코니테라퓨틱스, 알테오젠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에이프릴바이오도 참여를 하고 있고, 로킷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나이백, D&D 파마텍,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필요한 종목들은 저희가 매수를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보다 조금 더 좋은 데이터를 거기서 발표를 하거나 뭔가 기사가 나오거나 검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걸로 파생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참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벌써 올라야지 왜 안 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종목은 제가 따로 한번 추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땡땡땡 종목 얼마 부근에서 매수 좋아 보입니다. 이번 종목은 뭐뭔데 얼마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꼭 제가 드리는 문자라도 한번 잘 받아보시고서 필요한 종목들을 꼭 한번 매매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금에 대해서 설명, 달러, 그 다음에 부동산, 주유자산 상승률, 여러 가지를 제가 브리핑 진짜 많이 드렸어요.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런 소리 자꾸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데 안 온다, 그거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또 환율 빠지면서 이렇게 또 잘 넘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많은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다. 그렇죠? 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중해서 뭐라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딱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클릭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면 종목과 HLB의 특이사항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HLB 너무나 중요한 때가 오고 있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